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키워드림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진 데다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또 가격적으로 6배 이상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암흑의 서막이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향후 코인 시장, 우리 코인 키워드림과 같이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건데요.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도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또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과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0년 내공의 투자 전문가시죠.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코린이들을 성투의 길로 이끌어주실 전문가님이신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렇죠. 코인 시장에 코린이 분들이 참 많아요. 많죠. 오늘은 왜 블록체인인가라는 좀 큰 화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이 근간은 인터넷이었죠. 그 뿌리로 인해서 많은 애플들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카카오톡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작 출발점이 지금 얼마나 큰 먹거리가 되었습니까?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녀분들에게라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요?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중심에 두 가지가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나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블록체인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인터넷에 그냥 인터넷으로 끝나던 인터넷이 이제는 블록체인과 함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하면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뗄 수가 없고 그 블록체인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쉬운 접근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인터넷 발전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죠. 블록체인의 영향, 파이낸스, 그렇죠.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는 분산형으로 바뀌는 거죠.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은행에 문제가 중앙 서버가 문제됐다. 내 재산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없죠. 네. 자, 그런데 분산형 투자는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은 그렇죠. 탈중앙화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우러서 컴퓨터 안에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암호화폐라고 정의를 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 장부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는 게 바로 탈중앙화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파이낸스에서 왜냐하면 나 혼자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해킹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도 전 지구적인 사람들이 다 확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암호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경제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가 나오고요. 거버넌스, 블록체인 기반의 거버넌스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탈중앙화입니다.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저 개인적인 데이터들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의료 정보는 다 노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고 내 정보를 다 나눠주고 있죠. 네, 우리가 페이스북 돌아다니고 어디 가고 한 거 다 정보 이제 다 드러나요. 그죠. 어저께 내가 쿠팡 물건 봤는데 오늘 또 뜹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정보가 노출되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 정보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나요? 안 해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번에 월드코인, 샘 알트만, 챗GPT 창업자죠. 알트코인, 월드코인을 만들었는데 월드코인이 그렇죠.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면 코인을 주겠다는 건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3의 물결을 해서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이 중심인데 그 중심 깊숙이 들어가고 더 확장되는 가운데 바로 블록체인, 바로 가상의 화폐라고도 하는데 디지털 자산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어링이죠. 이제는 그동안에는 누군가 중심에서 헤게모니를 쥐고서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가 개개인들이 다들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이 경제의 중심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3의 물결,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놓치셨다면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바로 블록체인,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비운도 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암호화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장이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것을 알게도 해주니까 그게 암호화폐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라는 말을 하는데 트랜잭션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장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A와 B가 주고받으면은 그것이 은행에 있는 중앙 서버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의 그 가지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거래 안에 내용이죠. 그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자, 두 번째로는 P2P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이죠.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렇죠. 중앙 서버에서는 왜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 네.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사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주겠어라고 했는데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바로 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P2P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합의 알고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계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미래의 잠재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입니다. 다양하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세계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 중심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덴티티,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코인도 그런 쪽이죠. 내 개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뭘로 증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킹이 난무하고 있고 그렇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안한 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내 정보를 내놔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커버링 해주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이더리움의 및 기타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기능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뎁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뎁이 뭡니까? 앱 위에 뎁이 있어요. 네. 앱이 뭡니까? 앱은 여러분들 앱이 없으면은 휴대폰 의미가 없죠. 맞아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예요, 스마트.
계약이죠. 스마트 컨트랙션입니다. 그래, 근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폰이 예전에는 폰이 그냥 폰이었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지금 폰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고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인터넷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3차 산업의 어떤 기회를 놓쳤다면은 4차 산업에서의 중심인 블록체인은 여러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 중심이 블록체인이다라고 했을 때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상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어떤 거와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그동안의 시스템들, 기존 시스템들과 차이로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탈중앙하죠. 네. 기존의 시스템, 전통적인 시스템은 중앙에서 뿌려주는 방식이라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각각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죠. 바로 인터넷 세상이 없으면 인터넷이 딱 끊겼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시죠. 못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탈중앙하다. 뭐 트림드 다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축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거품이 많은 부풀었다면 전통 경제가 굉장히 이거는 확실하죠. 거품이 거의 빠져나가 있는 곳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불투명하죠. 어디가 저 시스템이 잘못되고 누가 뭘 빼나가면은 그렇죠. 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게 전통 경제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투명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시스템이죠. 예,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눈을 가지고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그 바탕이 되고 어떤 천재지변이 났을 때에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 혹시 내 컴퓨터가 문제가 돼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데이터를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하나의 단계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심에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공급망 관리 쪽에서 블록체인을 보자면은 굉장히 좀 투명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능률적인 면에서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에서 계약 자체가 안에 시스템으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약을 뭐 계약서에다 도장 찍고 이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암묵적으로 시스템 자체 내에서 그것만 부합되면은 오케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능률적이죠. 신뢰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블록체인 맞아요. 공급망 데이터가 투명하고 위조 방지 증거를 제공해서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중심이죠. 그 중심에 있다 말씀드리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투표 시스템이죠. 조작이 안 됩니다. 투표 그렇죠. 선거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그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그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태생 자체가 그렇죠. 안전하게 조작이 불가능한 투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기 및 오류 가능성이 줄일 수 있다. 투명성. 블록체인 기반 투표는 그렇죠. 민주적 절차에서 아주 그렇죠.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고요. 누구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가능하다. 투표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심은 블록체인 탈중앙화, DeFi입니다. DeFi. Decentralized Finance죠.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래상의 문제인데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나온 게 알트코인이죠. 그 알트코인의 알터너티브
보완이고 대체입니다. 그죠? 뭘 대체하느냐? 기존의 비트코인이 그냥 화폐로서의 기능밖에 주고받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더리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다르죠. 바로 이 파이낸스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는 겁니다. 자동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서 디파이 프로토콜의 자동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P2P 바로 가능이 됩니다. 랜딩이 됐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 그 플랫폼 안에서 서로 대출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가치 보존 교환을 위한 암호화폐 기반의 안전한 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까지 이 블록체인에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또 갑벽한 완벽한 시스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못다 나눈 얘기는 노란톡방에서 가능하십니다.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도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30년 내공의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의 USB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고린이들 아니면 코인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금주의 관심 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준비해 주신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요? 네,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한계,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화폐, 그것이 화폐 이상의 가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얼터너티브라는 보완, 대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모든 중심, 어머니가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비탈릭 부텔린이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왜 화폐로서 기능밖에 안 되는 거지? 블록체인은 사실 그게 아닌데 라는 맞아요. 고민 속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ISO라는 플랫폼은 애플이 돌아가는 환경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안드로이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휴대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비탈릭 부테린도 19살에 천재죠. 이더리움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의 안드로이드 같은 어플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중심에 이더리움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이더리움 계속해서 나오는 탈중앙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개개인끼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죠. 그런 중심의 탈중앙화의 이더리움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코인은 안 됩니다. 이더리움 코드 기반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동 계약입니다. 자동 진행됩니다. 부합되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고요. 자, 암호화폐 기능은 기본이죠. 이더리움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나스닥은요, 기술주잖아요. 나스닥에서 인정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에요. 재밌죠? 와.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비트코인이 좋다는 말이에요. 이더리움이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영국은 입헌군 주제죠.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상징적이죠. 네. 정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는 걸 누가 하죠? 총리가 하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더리움은 총리다. 네, 이더리움은 네. 총리다. 예, 보시면 됩니다. 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석유, 서류. 예, 석유. 석유. 예, 석유. 예, 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활용 분야에서는 그렇죠. 금 가지고 뭘 어떻게 우리 노기가 뭐 에너지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상징이죠. 예. 그래서 상징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지로도 끼고 다니고 예,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네. 그러는 거죠. 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개발 생태계에 있어서 이더리움은 다양한 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앱 위에 대입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앱하고 대입하고 차이가 자 보세요. 탈중앙화 앱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화 앱은 뭡니까? 카톡이죠. 카톡은 중앙 서버가 있고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돈을 벌고 부가 서비스를 자기들이 누리는 거죠. 우리는요 서비스만 이용하는 겁니다. 대앱은요 중앙 서버가 없어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예, 바로 대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입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럼 대입도 당연히 굉장히 화폐 기능으로서의 대입과 경제로서의 대입은 굉장히 시너지가 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카톡 하나 개발해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네. 이 시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투자해볼까 이 정도 생각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오늘 여러분 방송을 보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엘빈 토플러가 여러분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길이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있던 사람들 다 놓쳤죠. 그런데 바로 카카오톡 이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익을 냈죠. 그래서 애플은 뭡니까?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다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 그 차이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참 약해요. 맞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 있고 뭐 실체가 없는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옛날에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뭐 복사하고 복제하고 이런 것들 그냥 범법 행위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죄책감도 없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앱 위에 대입이 있다.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구성되는 그러니까 이 비탈릭 부테린이 대단한 친구죠. 예. 자,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업 증명 이더리움 프루프 오브 워크인데 자, 여기서 이제는 지금 뭐 여러분 조금씩 변경되고 있죠. 작업 증명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 증명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돼. 비트코인하고 지금 이더리움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정권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작업 증명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건데 예전에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는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작업 증명 방식은 마라톤과 같아요. 네. 마라톤 열심히 근데 육체적으로 달리는 건 42.19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머리로 달리는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막 달려가서 1등하는 사람한테 상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비가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아주 여러 가지 생산해 나는데 전기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이더리움은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분 증명 방식. 이건 뭡니까? 이야기하는데 지분 증명 방식 오늘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분 증명 방식은 투표와 같아요. 네. 반의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투표는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점수가 많이 가요. 그러니 투표도 물론 열심히 투표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 근데 그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상하죠. 작업 증명이 원래는 속도를 앞서는 사람,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좀 더 이권을 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분당, 그렇죠. 초당 7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예. 이더리움은 이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한 30기 이상 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레이어 2까지 오면서 속도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많고 이게 대한 경쟁 상대로 솔라나 폴카닷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 재밌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의 가치가 뭐냐? 이더리움에는 또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인가요? 분산 시스템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암호화폐 분산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비탈릭 부테린이 생각했던 바로 그거.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하는 그 중심에 있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그 속에 바로 이더리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 상징적인 의미인 비트코인과 차이를 아시겠죠? 네. 둘이 뭐 이게 좋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잘 아시고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터 중심이 스마트 컨트랙터입니다. 개발 생태계 등을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우월한 이유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터와 그리고 앱을 만들 수가 있어.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세상의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그 블록체인 기술 안에 앱이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최강자였다면 앱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을 환경을 그런 플랫폼을 누가 이더리움이 만들어줬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더리움의 가치 및 용도. 자,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앱이라고 이야기했죠. Decentralized Application.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앱입니다. 앱을 플랫폼으로 해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스마트 컨트랙터는 계속 계약이 나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 계약인데 그것은 뭐냐? 어떤 이미 계약상에 서로가 암묵적인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맞아 떨어지면은 됐다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따다다닥 처리를 되는 거죠. 네. 그걸로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트랜잭션이라 그러죠. 그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반들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다? 이더리움이 해줬다. 아, 대단한 친구죠. 비탈릭 부테린. 천재입니다. 네. 자, 암호화폐 및 아시죠? 이더리움은 다양한 암호화폐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개발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더리움 하면 스마트 컨트랙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네. 그다음에 뭐죠? ISO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터란 스마트 컨트랙터 코드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앱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동안의 앱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해줘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려서 카톡이죠. 그러나 The application.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 탈중앙화가 아니고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죠. 요요. 그렇죠? 다 개개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죠. 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중앙에서 뿌려주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이게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큐지라든지 뭐 이런 마켓 DAO 이런 아기오 이런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있습니다. 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현재 미래 이더리움은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개선도 필요합니다. 경쟁 상대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속도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휴대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만한 대포폰 같이 이렇게 대포가 생긴 거. 네. 여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 세상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예, 참고문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석유다라는 말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이더리움,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와 또 D앱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못다 나눈 이야기들은 코인 키워드림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또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심장을 바운스 하게 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또 궁금한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죠. 예, 네.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2년 전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이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져. 그런 시절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각을 뛰어넘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이 천재들이죠. 맞아요. 맞죠? 예. 대단합니다. 엘살바도르 어떤 나라입니까? 엘살바도르입니다. 이게 바로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구세주입니다. 참 대단한. 그러니까 면적은 한 경상도 면적이고요. 인원은 한 전체 인구는 한 680만 명인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남미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입니다. 예, 참 재밌죠. 수도는 뭡니까? 살살바도르. 살살바도르. 예, 기억해 놓으세요. 예,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살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좋습니다.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달러 채권은요 올해 모든 이머징 마켓 채권을 능가하는 월스트리트 투자자에게 가장 주목받는 연 70%, 대단하죠. 제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부채국이었던 이 엘살바도르가 말이죠. 그죠. 자, 2년 전에요. 이 대통령이 부케를 입니다. 부케. 제가 이름을 기억하려고 부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부케를 들고 났어요. 이 사람 이름이 부케를 대통령입니다. 부케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합법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법정 화폐로 한 거예요. 네. 이 나라가 그래서 대서특필 난리가 났죠. 세상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한 나라. 엘살바도르. 맞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만면의 미소를 짓고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죠. 자,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법정 화폐로 쓰고 있는 엘살바도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보시죠. 자, 엘살바도르 달러 채권이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해 70%. 자, 엘살바도르 달러 채권은 연 70%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신흥국 달러 채권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이에텀, 벤스라든지 PGIM 같은 경우에 이런 픽스드 인컴들 같은 게 현재 이 채권을 구매하는 투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만한 JP모건 같은 다 알고 있잖아요. PGIM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인데 이런 데서 누가 이 나라 채권을 지금 관심이 가지고 사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자, 달러 채권, 달러로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달러로서 채권을 해서 나라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누가 사더라도 환전 위험은 없죠. 달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살바도르 경우에는 거기다 비트코인을 들어가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투자자 신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름이 맞죠? 나입. 내 입이 부캐야. 나입 부캐래. 투자 이름입니다. 대통령 이름이에요. IMF 및 IMF 계열 그 당시 부채 있는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들의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고민 속에 IMF 계열의 은행의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어째 부채 상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 보여야 돼서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신뢰도를 주면서 우리 채권 사줘 괜찮아 우리나라 채권 하면서 홍보를 했죠. 자, 어쨌든 엘살바도르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JP모건의 긍정적 전망입니다. 자, 놓친 기회라고 했는데 JP모건 리서치팀은 채권 랠리의 상당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상승 추세에서 가치를 보고 있죠.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JP모건도 이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엘살바도르 구세주 내 비트코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엘살바도르 채권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JP모건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채권 투자 잠재력, 일부 투자 기회 놓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전히 기회가 있다. 많이 오른 거 아니고 앞으로 더 가요. 괜찮으니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자, 엘살바도르, 그렇죠. 부채에 맞서다. 신중한 리더십. 네이비 부켈레. 이분이 대통령이 국채를 매입하고 IMF 출신 베테랑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부채 상환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서 해나가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IMF 쪽에서도 스포트를 해줘요. 부채 상환에 대한 재정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확산되죠. 그래서 투자들은 엘살바도르 어떤 재정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엘살바도르 채권을 사줬습니다라고 해석한다면은 하나만 아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요겁니다. 비트코인 채택입니다. 네, 비트코인 채택.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법정화폐로 2년 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정부 통화로서, 그렇죠? 기축통화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통화로서 선언을 함으로써 히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요. 자, 이 나라에서 2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이 ATM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단말기에 가서 우리가 마치 현금 카드 가지고 하듯이, 아니면 신용카드로 뽑듯이 할 수 있도록 해놔. 대단한 나라죠. 그죠? 네. 그래서 ATM기가 200개 이상의 비트코인 ATM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인들이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현금처럼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앞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어쨌든 나이비 부켈레입니다. 네이비 부켈레 이분이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화산에서 지열 에너지를 제공해가지고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비트코인 채굴은 가스비가 많이 들죠, 그렇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처럼 달려야 됩니다. 작업 증명이에요, 그렇죠?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전력이 생산에 노출이 되고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화산 지열 에너지까지 제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비트코인을 이 나라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엘살바도르 채권에 대한 PGIM의 긍정적 전망, 경제 전망 긍정적이다. 엘살바도르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하고 있고요. 자, 예방 접종 노력해서 좋아. 뭐 이런 다 불러불러 하는데 결론은 뭐였죠? 바로 비트코인 법정 화폐.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연 70% 더 높은 이익. 대단하죠? 신흥국에서 최고 탑입니다. 그렇죠. 다른 신흥시장 달러 채권에 비해 전례 없는 수익률을 제공했다. 자, 비트코인 기반의 독특성입니다. 엘살바도르 채권에 해당 국가의 통화 대신 비트코인을 뒷받침되는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독특성이 바로 엘살바도르 채권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모아 회사의 엘살바도르 주식입니다. 자,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비트코인 합법화하려는 엘살바도르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회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실험 무대로서 아주 굉장히 이런 무대가 됐습니까?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가지고서 사용하도록,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스트라이커, 테더 이런 데서 점점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엘살바도르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험 무대인, 시험의 장인 엘살바도르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구세주 엘살바도르였던 것이었다. 빠바방. 자, 그렇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6K를 좀 깨고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장 속에서도 우리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은 수익률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차트 어떻게 보면 좋을지 차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파후모추, 파하 기법이죠. 파모추는 손오공의 머리털 뽑기입니다. 그래서 파후모추인데 여기는 이제 파라볼릭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보람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수익이 나니까 하고 있죠.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28에 2. 자, RSI 14. 그리고 이동평균선 7과 28. 그리고 파라볼릭은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건 이제 볼린저 밴드 기본 20이 많은데 28을 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365일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28로 잡았고요. RSI는 14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724. 그렇죠? RSI가 잘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인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얘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차트상에서 가서 한번 찬찬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 장세를 파악하고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워무추 기법이에요. 그런데 추세 장세를 잘 하는 사람은 비추세 장세에서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자, 카 레이싱 하는 차는 일반 도로에서도 잘 달립니다. 네. 카레이싱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주가 변동을 상하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폭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이 부분은 볼린저 밴드는 정말 사용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밴드예요. 요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캔들이 움직일 확률. 이 확률이 몇 프로였죠? 95.4%.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95%대예요. 성률이 그러면 내가 이 안에만 있는 것만 하면은 성률이 95%대 갈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잘한 생각이에요.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기본 습성입니다. 그 안에 있죠. 얘가. 그래서 볼린저 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동평균선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그러나 강력한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일 이동평균선이란 뭐냐. 7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평균 가격이에요. 7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7일 동안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이동평균, 28일 우리는 28일 이동평균선 위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최근 28일 눈으로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느냐. 얘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28일 동안에 사람들이 산 가격사, 그 가격대에 사람들이 졸졸 모여있는 데가 바로 28 이동평균선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동평균 생각하시고요. 자, 파라볼릭은 시장의 추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하나의 지표다, 보조지표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 머리털처럼 쫙 뿌리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파라볼릭이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 강도 지수다. 지금 현재 얘가 그것이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이더리움이 됐든 리플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솔라나도 상관없습니다. 걔가 딱 내가 차트를 봤는데 밑에 선을 보시면 알아요. 70m면은 힘이 약해. 70 아니죠. 30m면 힘이 약해. 72면 굉장히 뜨거워.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네. 시장이 뜨거워지면 언제나 또다시 소낙비가 내리면서 떨어지는 게 시장이죠.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RSI,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것만. 자, 일봉, 시간봉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단기 투자 방안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코인 시장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사는 예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에 있어 두 가지죠. 하나를 꼬라서 그냥 하나를 가치가 있겠네. 여기는 앞으로 올라가겠네. 1억, 2억, 3억, 4억 올라가겠네. 비트코인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죠. 가치 투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식 투자예요.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시장에 미쳐 날뛰는 걸 활용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이 시장에는 내가 베팅을 해야 되겠다. 들어가는 조지 소로스 방식이 있죠. 영국 중앙은행을 이긴 바로 그 사람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싸워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인도 그렇죠. 모든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투자 기법, 바로 차트를 통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비트코인 갑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1시간 봉입니다. 자, 보세요. 숏이네요. 맞습니다. 숏이라는 뭐죠? 선물이니까 내려가는데요. 자, 주식시장 올라가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떨어져도 먹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게 보시면 요 위에 파라볼릭의 요 선 보입니까? 파워모추. 점을 쫙 뿌리 난 것 같죠? 머리카락 뿌리 난 것 같은 보이십니까? 이게 그림을 좀 바꿨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중심에 있는 선이 28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 매수 타점이 돼요. 28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 매수 타점. 아주 안전한 자리입니다. 28일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죠. 대단합니다. 7.84네요. 예.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볼리저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색깔이 바뀌는 자리. 7.83면은 선물로 치면은 78%. 예,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볼리저밴드 밑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내려갈 때는 70 밑으로 내려왔죠. 네. 예,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약하다는 건 떨어진다, 힘이 없다,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자, RSI가 70, 30 밑에 있다는 것은 힘이 없다. 시장의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비트코인 선물 1시간 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시장에서 말이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다 줄줄이 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다른 코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그게 기회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렇죠. 밑에 파워모추가 파라볼릭이 먼저 떴죠. 그죠? 예. 떴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언제까지? 자, 요거까지. 28일선 위에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지지받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위에 올라올 때.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여기서 그냥 마무리 줬습니다. 0.99%.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줄 때만 먹고 가는 겁니다. 1% 정도면 어딥니까? 10%예요. 10%. 여러분. 네. 하루에 1%가 겁난다고 했죠. 3%면은 100만 원에 200거리면 3억 6,900만 원이라고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네. 자, 보세요. 리펄입니다. 이번에는 리펄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숏입니까? 네, 숏입니다. 숏입니다. 자, 손오공이 팍 머리털을 뿌렸어요. 파라볼릭입니다. 팍, 그죠? 예. 자, 보세요. 자, 위에 보이시죠? 점선절. 예, 보이죠? 여기에서 파라볼릭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밑에 나올 때는 매수가 되고 위에 나올 때는 매도가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 28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신호도 나왔고 밑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색깔이 변하기 전까지 해서 1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리펄도 그렇고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런 시장이 있었죠. 최근에 이랬습니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자, 보시죠. 자, 그다음에 리플. 자,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 한번 보세요. 자, 숏이죠. 1시간 봉 숏입니다. 숏이라는 건 뭐죠? 떨어지다. 공매도하고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신호가 색깔이 위에는 바뀌었죠. 예, 마음이 변했나요? 자, 예, 여기 이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면 더 안전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 선이 28일선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요 자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선이었죠. 그래서 제가 끊어놨는데 요 자리에 지지받는 거, 저항받는 거 보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4.4% 수익이 났습니다. 네. 선물이면은 어떻게 되죠? 10% 같으면은 10배씩 같으면은 40%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선물로서 또 많은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까지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끝으로 우리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화폐 그 이상의 의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모든 알트코인의 모태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전례 없는 수익률의 엘살바도르 채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못다 나눈 이야기들 노란톡방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